잘키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5월 27일 어제자 그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의 그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설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겠네요. 특히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분은 한 2주 전인가부터 이렇게 메일로 급하시다고 자꾸 저거 통화 좀 하자고 아니면 찾아오신다고 해서 근데 이제 먼저 그 질의하신 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늦춰 오다가 또 정작 전화를 하려다 보니까 서로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어제 그 한 분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분도 좀 2주 전부터인가 이렇게 자꾸 상담 좀 하자 그래서 시간을 겨우 내 가지고 어제 상담을 했는데 두 분 다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유튜브 댓글란에 이렇게 그 질문을 올리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만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직접 찾아오셨던 분은 아이가 상당히 듬직하고 똑똑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저는 인재라고 봤어요. 잘 키워야 될 텐데 여건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많이 그 힘들어 하시더라. 아이는 진짜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전화상으로 했는데 서울 광진구에서 사시는 어머니인데요. 제가 특히 요즘 애들이 잘 어려워하는 그 언어 영역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그 수능 문제를 중학생이 풀어도 잘 푼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언뜻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그 1등급이 88점이나 되는 거는 중학생이 풀어도 잘 푼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이 맞다는 게 어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게 아니래도 제가 쭉 겪어오면서 그 언어 영역을 잘 하려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독서였잖아요. 이분의 아들 같은 경우는 좀 머리는 좀 있는데 조금 산만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지 못했다. 그 대신 좀 산만한 거를 좀 줄여보자고 어려서부터 그 독서 학원인가 뭐 그런 데를 보냈대요. 그래서 꾸준히 독서를 많이 해온 게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 독서 학원에서 지금 고1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3 때 작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시간까지 재가지고 이렇게 풀렸는데 정확히 한 문제 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수긍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왜 한 문제를 틀렸나?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 고전 문제. 이건 안 배우면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독서를 한 애들은 쉽게 시간 내에 다 푸는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문제를 보면은 전에도 이렇게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풀려보면은 잘 풀어요. 잘 풉니다. 독서를 한 애들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의 그 사례를 보듯이 아마 그분이 제 이 영상을 보면 아마 댓글로 달 수도 있을 거예요. 맞다고. 근데 그렇게 독서를 선행을 안 하고 그냥 독서만 이렇게 해와도 그거는 그리고 고1 내신에서 만점 받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영어가 거의 뭐
중간밖에 못 나와서 지금 멘붕이 돼가지고 저를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신은 학교 수업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아마 2학기부터는 제대로 할 거다. 근데 그 국어 문제도 중요했는데요. 이분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는 수학도 고1 와서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 그 광진구 쪽에는 서울의 어느 한 유명한 지역, 선행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수학 학원을 하다가 이분 말로는 그러니까 망했다 해서 광진구로 오셨다는데요. 거기서도 많이 선행을 하나 봐요. 광진구에서도. 그래서 광진구에 와서도 뚜렷이 그 과외를 학원을 하시면서 수학 학원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다. 근데 이분이 절대로 선행은 안 된다. 선행 안 할 사람만 와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맞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이 적었나 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중학교. 중학교 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마지막에는 그 도형 부분 했고 3학년 졸업할 그 학기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12월경이 되겠죠. 그때 정석을 조금 1학기까지만 이렇게 다루고 올라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신을 만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안 해도 꾸준히 학년에 맞게 해와도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요즘은 다들 선행하다 망가져서 오니까 부모가 또 관심 있게 이렇게 뜯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일단은 그 분이 그 증언해 주시는 거를 듣고 저도 맞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 수학 그렇게 선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증명이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희 그 잘 키우자 유튜브에서 그 아이들이 그 공부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선행 너무 거기다 방점을 두지 마시고 하는 거나 제대로 하자.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꾸준히 아이의 공부를 살펴봐 달라.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또 저기 직접 왔던 어제 중3 학생도 상당한 실력을 갖췄어요. 뭐 전부 다 뭐 올백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도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일단 보편적인 게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또 이 부모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특목고를 보내야 되느냐, 영재고를 보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복잡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보내도 후회하고 안 보내도 후회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능력이 된다면은 부모님이 고등학교 과정은 데리고 있는 게 좋다. 아무리 일반고가 부실하다 해도 부모 품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애들은 부모 품에서 하는 게 좋다.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특목고가 나쁘다, 좋다 얘기할 저거는 못 되고요. 뭐든지 저는 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좀 거슬리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쭉 봐온 결과 공부는 항상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도 공부하기 쉽고 부모도 행복해진다. 근데 아이 키우다 보면 당연히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걸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선행을 하느라고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마라. 우리 무아기가 또 그만하고 좀 하라고 그러나 보네요. 잠깐 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광진구에서 전화 주신 분의 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독서가 그만큼 위력적이다. 그래서 중학생이라도 수능 문제는 독서를 많이 한 애들은 거의 만점이 나올 정도로 할 수 있다. 이 점은 부형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뭐 이것저것 할 거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을 하나를 하면 또 어느 쪽을 못 하게 돼요. 그건 당연하죠.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공부하는데 전체적인 인프라를 형성을 하려면은 독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광진구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왔는데요. 국어 시간 널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보는 거, 내신 시험 보는 거. 널널하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에 부족한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독서를 꼭 좀 해달라. 그리고 중학교 때 그렇게 언어 영역 국어 시험 수능 문제 그렇게 점수가 나와서 중학생이 커버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 고전 같은 건 그건 고등학교 와서 배우니까 읽을 줄만 알면 되는데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중학교 때 국어 문법, 중학교 과정이 거의 전부 다란 얘기 내가 전번에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이렇게 해오면 수능 어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푼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서 가라. 공부해서 당당하게 공부해서 내신도 좋아지고 그리고 수능도 한 방에 거의 요즘 같은 수능 많이 난이도가 흐트러졌거든요. 제가 광진구 학생 얘기했잖아요. 작년 수능 뭐 국어가 불수능이니 뭐 난리를 쳐도 그것도 중학생이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중학생이라고 시간을 더 준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했다.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한테 거짓말 할 일은 없고요. 수긍이 가고 제 경험으로도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국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때 고등학생 와서 다른 공부하기 바쁜데 독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기본적인 과목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저학년 때 독서가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2부에 유튜브 밑에 댓글로 질문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질문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휘끝으로 시작을 해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필수 어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그냥 빨간책 어휘끝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아직 국어 실력이 모자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필수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땐 이제 남편한테 배우면은 배우다가 말고 더럽게 치사해서 안 배워하고 문을 확 닫고 나갑니다. 남편이 왜 그러겠어요? 그 바탕에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답답하면은 먼저 듣기 싫은 소리로 윽박을 지르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한테 배우는 게 좋다. 그래서 나가서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 공부시키다 보면 밑에는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이가 실력이 붙고 하면은 그때는 엄마 의견을 따릅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이렇게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어느 집에 어떤 아이들도 어느 부모들 사이에도 다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나만 그러나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뭐 중2 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연한 질문을 하시는데 수학 같은 경우 풀어도 끝이 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문제집 한 곳만 택하세요. 중학교 과정에 제가 뭐 1, 2, 3학년 통틀어서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요. 요즘 뭐 센이라는 거 있잖아요. 센. 그 책. 중학과정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고등학교 과정만 만들었었는데 중학교 과정까지 있는데요. 그 스텝 1, 2, 3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스텝 1, 2, 3에서 3는 지금 내가 중학교 2학년 걸 푼다 이러면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모든 수학적 약속과 규칙을 다 동원해서 푸는 게 3단계입니다. 그럼 그게 부족한 애들이 그것 다 풀리면 풀리겠어요? 짜증만 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조금 그나마 좀 난이도가 덜하게 하는데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잘 안 풀린다. 이러면 분명히 1학년부터 초등학교 과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1학년 과정에 1단계, 그건 그 파트마다 다 그 이론을 익히는데 쓰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 쉬워서 뭐 어쩌고 하는데요. 수학은 그런 부분을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쉬운 문제로 예를 들어서 한 단원에 뭐 한 6문제 하고 번호가 이렇게 1000번까지 나간다 그러면 한 단원에 한 문제씩 두 번째 단원에 또 한 문제 이렇게 쉽게 풀려가세요. 그래서 그 다 끝에까지 한 권이 끝에까지 가면은 금방 끝나겠지, 그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학년 거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이론이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2단계를 풀려주면 훨씬 수월하게 풉니다. 훨씬. 그래서 지난 과정의 문제를 풀 때는 3단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거든요. 자기 학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그러는데 또 풀다가 이렇게 보면 해설지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이제 그 전 단계에 문제가 있거든요. 해설지에 상세하게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3이라면 중3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 이러고 해설지를 쓰는데요. 거기서 그 해설지를 보고 모른다. 이런 분명히 그 전 단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앞으로 가서 그 쉬운 문제로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수학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또 개중에는 EBS 문제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어려운 문제 말고 이렇게 풀려주다 보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러면은 그 아이한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풀린다 그러면 해설지를 보여주고 이해하면은 이런 것도 이렇게도 푸는구나. 자, 수학은 한 가지 문제로 푸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죠. 거의 뭐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시중 교재에 있는 그 풀이 방법은 거의 정석에 가까운 풀이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한번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한 과목만 하세요. 두 과목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단원 지나간 과정이라면 한 단원을 한꺼번에 쭉 하는 걸 그게 필요합니다. 한 3-4시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듣기 정도 하고 그리고 수학은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에는 또 뭐 국어하고 국어를 강의를 듣든가 EBS에서 선택을 하셔서 하다가 그래도 하루에 쉬운 문제 수학을 한 2-30문제는 풀려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모님께서 그걸 배분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지 마시고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그 중2가 여름방학 동안에 다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수학 그 문제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싶다. 근데 문제지를 어떤 걸 택하면 좋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돼요. 뭐 센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 EBS 초등 과정에 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걸로. 죄송합니다. 우리 무학이가 또 저렇게 저한테 쉬었다 해라 그러나 봅니다. 어쨌거나 그 문제지를 풀 때는 부모가 꼭 아이에게 답지를 주지 말고 부모가 들고 체크를 하세요. 자,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어떤 문제를 아이가 풀었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만 강의를 듣는다 이러면은 그 문제를 체크만 하세요. 답지에다가 틀렸나 안 틀렸나 체크만 하고 아이 보고 강의를 듣고 판단을 하라 그러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쉬운 문제로 계속 넘어갈 때는 부모가 딱 답하고 틀리면은 다시 풀어봐. 뭐 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쉬운 거 틀렸다고 또 열불이 나가지고 아이한테 뭐라고 퍼붓지 마시고요. 다시 풀어봐. 다시 풀고 맞으면 넘어가는데 문제를 이제 강의를 들을 경우, 자 오늘 수학 강의를 EBS에서 뭐 어디서 또 어디까지 듣는다 이러면은 문제 풀이를 먼저 시키세요. 시키고 답만 그 아이한테 가르쳐 주지 마시고 답만 쫙쫙 체크하고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답을 아이하고 맞춰보세요. 이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강의를 제대로 듣냐 안 듣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어느 누구든지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안 믿거든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잘 듣고 있겠거니 아이가 됐어요 뭐 이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참 힘들고 뭐 자꾸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를 속이려고 해요. 당연히 공부 싫으니까. 그래도 몇 번씩 쏟고 뒤로 치서해도 정말 그거 맞춰줘야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애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답만 딱 가지고 그래 내가 체크해서 자 강의 들으면서 답 맞춰봐 이러면 애가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영어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영어 중학 영어 뭐 마스터 하느냐 뭐 필수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필수로 하셔도 됩니다. 초등학생이면 그 어휘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로 그냥 가볍게 해서 MP3 들리다 보면 그 정도는 금방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자꾸 듣고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암기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3인데 학교 시험은 잘 보는데 학교 시험 문제가 무척 쉽다고 심화 문제지 추천을 부탁드려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전학년 과정 복습 어느 정도 뭐 최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학교용 중학생용 그 문제지는 어느 책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어느 책이 좋다 나쁘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요. 한 책 한 권을 이렇게 집필을 할 때는 그 제작하시는 분이 최선을 다해서 요소요소에 다 넣어서 요즘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거는 피해달라 중학생들한테. 그거 풀이했다고 그렇게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노련해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비슷하게 또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런 그 문제도 풀었는데 하는 그 자신감, 그 정도 얻는 거지. 거기서 크게 뭐 수학적 능력을 얻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면은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중학생들 여기 보면은 제가 그랬죠. 이거 원래 고등학교 3학년들 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어머니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집중적으로 그것에 이제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조만간에 이제 고등학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모가 그건 필요 없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진짜 진리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우리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실행을 해 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대학 가라고 저는 그걸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해서 뭐 이런 저런 뭐 방법으로 대학 가는 거 그걸 제가 왜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학 가는 거 또 저기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공부가 안 되면은 그것도 힘들다. 그것도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과정에 시행착오 없이 하려면은 너무 무리한 공부는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고등학교 가서 헐헐 날라가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켜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그 시청자의 그 댓글과 또 이 제 지역을 방문해 주신 분하고 전화로 또 문의해 주신 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또 끝내려니까 어제 전화 통화했던 그 아이가 진짜 아깝네요. 잘 할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 아이가 잘해요. 그리고 어제 방문했던 그 부모님도 그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고 아이도 상당히 그 능력이 있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하여튼 그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